안녕하세요. 가연쌤의 임용고시 드립교육학입니다. 임용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공에 집중하실 수 있게 교육학 개념들 쉽게 외우는 방법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비고치키의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임용고시 드립교육학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2020년 교육학 논술에 기출되었던 비고치키 인지 발달 이론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같이 볼게요. 일단 문제를 한번 봐야겠죠? 전체 문제는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이야기 좀 나오면서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 주제가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거를 이제 문제 끝날 때까지 계속 생각해 두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전체 주제이면서 이 전체 주제를 서론과 결론에만 적는 게 아니라요. 본론의 각 단락마다 계속해서 그 단락의 내용에 맞게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주제 논의가 빠지면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비고치키 관련 지문입니다. 이제 교사협의회에서 A 교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식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에 주어진 지식 그리고 지식은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이런 이제 지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지식을 더 잘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써주셔야겠죠.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역할도 강의식 수업에서와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는 교사가 지식의 전달자고 학생들은 지식의 수용자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과 대조적으로 제 내용을 적어주셔야겠죠. 이제 논술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볼게요. 이제 본론의 첫 단락에 이제 비고치키에 관련된 내용을 논술하면 되는데요. 이제 비고치키 지식론의 이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지식의 성격, 이에 따른 교사의 역할과 학생의 역할을 논술해야 합니다. 이제 비고치키는 구성주의의 대표 학자예요. 구성주의에는 피아제, 비고치키 이 두 명의 양대 산맥이 있죠. 이 중에서 비고치키는 사회적 구성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 6가지를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이 정도 내용 숙지하고 있으면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좀 응용해서 또 적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이제 비고치키는 개인의 발달은 혼자서 이제 알아서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언어를 매개체로 해서 발달이 일어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데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는 사회적 언어를 사용을 해요. 이제 다른 사람이랑 이제 소통하기 위한 언어고, 그 다음에 좀 더 자라서 이제 한 어린이들 놀 때 보면은 막 혼자 놀면서 막 쭈글쭈글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사적 언어라고 해요. 그리고 더 자라면 이제 보통 어른들은 직접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아도 혼자서 생각하는 그런 언어를 내적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이렇게 점점 언어에도 이렇게 단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사적 언어를 한번 좀 중요하게 보시고요. 이제 비고치키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근접 발달 영역이에요. 영어로는 GPD라고 하는데 이제 한글로만 아셔도 돼요. 이거는 뭐냐면 잠재적 발달 수준이랑 이제 실제 발달 수준 사이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실제적 발달은 현재 이 학생이 도달해 있는 수준,
이고 잠재적 발달 수준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발달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를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비고치키는 근접 발달 영역, 이제 이 수준의 학습을 제공해야 더 효과적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대로 피아제는 현재 발달 수준을 벗어나는 이제 더 어려운 내용의 학습은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죠. 이제 그렇다면 비고치키 입장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학습에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제 교육과정 보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이제 학습의 안내자, 조력자, 촉진자 이런 표현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도움은 꼭 교사가 아니라 이제 선배나 아니면 자신보다 더 뛰어난 동료 학습자에게 받을 수도 있어요. 동료 교수법 같이 생각해 주시고요. 이렇게 학습에서의 도움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냥 도움 이렇게 하면 되게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비고치키 이론에서 말하는 도움을 이제 비계라고 합니다. 뭐 비계를 설정해 준다 이러면은 좀 되게 있어 보이죠. 영어로는 스캐폴딩. 그런데 이제 여러분 비계 하면 막 뱃살 이런 게 좀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계가 그 공사장에 보면 막 철로 이렇게 정글짐처럼 이렇게 막 세워둔 게 있어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 서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비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움은 목표에 도달할수록 점점 줄여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움을 좀 많이 주고 나중에는 조금 주고 이렇게. 그래서 도움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 좀 스캐폴딩의 반대말을 페이딩이라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 막 동영상 같은 거 보시다 보면 화면이 점점 이렇게 흐려지면서 없어지는 그런 효과 아시죠? 그거를 페이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깨알같이 페이딩에 그 색을 점점 흐리게 해봤는데 비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서 뭐 이렇게 없애는 것을 페이딩이라고 한다.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비고치키 이론에 적합한 평가 방식을 역동적 평가라고 해요. 이거는 객관식 기출문제에서도 나왔었는데 현재의 발달 수준을 측정하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향상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를 측정하려는 평가예요. 그래서 출발점, 도착점 이거를 모두 측정을 하고요. 좀 성장 지향 평가랑도 비슷하죠. 그리고 역동적 평가의 특징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평가한다. 평가 중 피드백이나 힌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평가, 그냥 딱 현재의 수준을 점검하는 것, 그거는 역동적 평가와 좀 대비되는 평가인데 그거를 정적 평가라고 해요. 역동적 그리고 정적 기억하기 쉽죠. 그래서 요즘 강조하는 이제 수행평가랑도 되게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기존의 수업이랑 평가가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수업이면서 평가도 같이 이뤄지는 이러한 활동들이 이제 역동적 평가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비고치키는 학습이 발달을 주도한다. 그러니까 학습이 발달에 선행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피아제는 이제 발달이 학습에 선행한다. 그래서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이제 발달 수준의 학습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제 얘네 둘은 구성주의고 행동주의에서는 학습과 발달을 이제 동일하다라고 봤어요.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비고치키에 대해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이제 살펴봤는데 좀 이제 오그라드는 쉽게 외우는 꿀팁 드릴게요. 일단 저는 학자 이름은 꼭 외우시기를 추천드려요. 일단 학자 이름을 알고 있으면 논술에서 답을 인출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제 논술은 객관식처럼 보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애매하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물어보려고 하면 꼭 학자 이름을 알려주고 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비고츠키를 입에 이제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비에서 비계 설정, 비고치키 하면 비계 설정, 스캐폴딩, 네, 이제 공사장의 비계, 도움 생각하시고요. 고에서는 고스톱을 생각해 주세요. 갑자기 웬 고스톱? 네, 일단 고스톱. 그 다음에 스키는 스키. 네, 갑자기 스키? 이러실 수도 있는데, 네, 스키. 눈치챈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비계 설정은 도움이 중요하다. 도움은 이제 교사가 준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적절한 비계가 주어지면 근접 발달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고스톱은 이제 3명이서 하잖아요. 이제 아니면 뭐 4명이서 한 명 광팔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 명이서 제잘제잘 막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학습은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네, 고스톱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네, 스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막 역동적인 스키어의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바로 역동적 평가예요. 제가 이거 하면서도 좀 되게 민망한데 또 이렇게 하면은 기억에 잘 남죠. 네, 역동적 평가는 과정 중심이면서 수업과 평가의 일체화. 네, 이렇게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네, 형성평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비, 고, 치키 이렇게 이름을 자르시고요. 비계 설정, 고스톱, 스키. 네. 제 비계 설정은 도움이 중요하다. 도움은 교사나 동료나 선배가 줄 수 있다. 이제 고스톱은 막 제잘제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언어가 중요하다. 스키는 역동적이니까 역동적 평가를 실시하면 좋다. 네, 다들 외우셨나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임용고시 드립교육학 3탄으로 돌아올게요.